일단 전체적으로 전체 구성 작업을 먼저 하죠. 그래서 대통합 문서, 그 다음에 이제 A열을 클릭해서 열 너비를 1로 잡죠. 그리고 B열에서부터 J열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열 너비 가서 11 확인하고, 일행에서부터 30펜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행 높이를 22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A열 옆에 있는 삼각형 전체 지정을 한 다음에 굴림으로 글꼴을 바꿔주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B4셀을 클릭하고 시트를 복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트 이름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시트를 복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시트 복사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가장 오른쪽은 제3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가운데는 이름 바꾸기 제2작업,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제1작업,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작성을 할 때는 1작업에 있는 시트를 작성해야지 3작업에 작성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1작업에다가 클릭하고 B4셀 클릭하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전체 구성 작업을 하고 한 번은 저장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를 합니다. 찾아보기 해서 시험은 무조건 문서 폴더에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대시, 그 다음 이름을 쓰겠죠.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이제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타이핑이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9페이지에 있는 표서식 작성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제목 부분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글씨를 쓴 다음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글꼴은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제목을 보니까 도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했던 것처럼 삽입 메뉴 가서 도형을 찾겠죠. 도형을 보니까 한쪽 모서리가 잘려 있네요. 그래서 도형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찾아서 클릭을 하고 그리는데 B1셀에서부터 쭉 그려서 어디까지? 지열 가운데까지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열 가운데까지만 딱 들어오게끔 그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왕 하는 거 서식에 도형 효과 그림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림자 도형 효과 그림자의
오프셋 오른쪽에 해당하는 효과를 찾아서 그림자 오프셋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 홈 메뉴 가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고 크기를 24로 바꾸고 글씨 색깔은 검정색으로 바꾸고 굵게 하고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하면서 글씨의 위치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림 24, 검정색, 채우기색 노란색, 굵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걸 전부 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서식의 작업을 끝났으면 글씨를 쓰면 되겠습니다. 성안여행, 마일리지, 투어, 상품 이렇게 해서 제목 부분을 완성을 하고요. 22페이지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뭐냐면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은 삭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페이지의 책 보면 여기 위치 상단 여기 위치에 뭐가 있나요? 지금 앞에 화면 보면 결제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제란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이기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결제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셀의 너비라든지 아니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만들고 그림으로 붙여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작업을 결제란을 만들게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즉 이 부분에서 결제란을 만들면 행의 높이가 벌어지면 다 틀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서 밑에 있는 부분에서 결제란을 만들면 너비가 또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회색 부분에 있는 부분에다가는 결제란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얀색 부분 있는 여기다가 결제란을 만들고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란을 만들 때는 그냥 외우세요. L16셀에다가 셀 포인트를 놓고 L16셀에다가 셀 포인트를 놓고 여기다가 결제란을 만듭니다.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글씨 먼저 쓰고요. 결제란의 그림을 보면 확인, 사원, 팀장, 그 다음에 센터장 이렇게 글씨를 4개를 쓰고 글씨를 다 쓰면 이 4칸과 밑에 있는 도장 찍는 공간까지 이렇게 8칸을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범위가 지정이 됐으면 테두리부터 먼저 할게요. 왜 그러냐면 구분하기 쉽기 때문에 테두리를 먼저 그어주시고 그죠? 범위 지정하고 테두리 그은 다음에 여기 확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2개의 셀이 합쳐져 있죠. 그래서 이 2개의 셀 지정하고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합쳐졌겠죠. 그 다음에 글씨도 보면 확인이라는 글씨가 세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옆에 보면 이렇게 세로 쓰기라는 글씨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여기에 있는 세로 쓰기를 클릭해서 세로 쓰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확인이라는 글씨가 세로 써졌죠.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열의 너비는 좁혀야 되고요. 이렇게 결제란이 이렇게 좁혀야 되고, 어느 정도 좁히는지는 뭐 상관없어요. 아무튼 너비가 좀 좁아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의 높이는 도장 찍는 부분 이거 못 찍겠죠. 그래서 행의 높이를 높여서 결자란처럼 생기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비와 그 다음에 높이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결제란이 완성이 됐으면 이 결제란을 그대로 다시 지적해서 복사를 합니다. 홈에 가면 복사, 컨트롤 C 눌러도 되겠죠. 복사를 누르고, 그리고 나서 H1셀에다가 먼저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 있는 붙여넣기 밑에 있는 거 클릭해서 그림으로 붙여넣기라는 항목이 있죠. 그림으로 써 있는데 그 그림을 클릭하면 복사가 그림으로 붙여져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놨어요. 그럼 이제 좀 줄이면 이제 되겠죠. 이렇게 좀 줄여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결제란 만든 거는 원본을 삭제하라고 문제가 됐었죠. 그러면 L열에서부터 O열까지 범위를 이렇게 열의 범위를 지적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삭제라는 말이 있죠. 그죠? 삭제를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H1셀에다가 그림으로 붙여 넣습니다. 단 원본도 삭제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지시사항 B4에서 J4,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B4에서 J4는 여기죠. 여기 범위 지정하고 페인트통 채우기에 다른 색 주황이 아니라 표준색 주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준색 주황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그 다음 G14 주황색으로 바꾸고 I14색 주황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지시사항을 끝냅니다. 네 번째 지시사항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여행지를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H14셀에 먼저 셀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들어가죠.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면 유효성 검사 상자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원본을 D5에서 D12까지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드롭다운 추가 나타나면서 유효성 검사가 이제 목록으로 지정이 되죠. 그 다음 지시사항은 셀 서식입니다. G5에서 G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G5에서 G12까지 범위를 지정했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가고,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서 천 단위 숫자가 들어가는 거라면 네 번째 있는 샵 쉼표 샵샵 0 요거를 넣어줘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지표준을 하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숫자 항목이기 때문에 홈으로 가서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야 돼요.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으나 이왕 범위를 지정한 김에 같이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E5에서 E12 영역에 항공사로 이름을 정의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E5에서 E12 영역에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 이름 정의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름 상자에 범위 지정했으니까 이름 상자에 항공사라고 이렇게 글씨를 쓰고 엔터를 치면 이름 정의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범위는 항공사라는 이름 영역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이용할 때 내가 범위를 항공사라고 글씨만 써줘도 자동으로 여기 범위가 갖춰집니다. 그것 또한 절대 참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순위를 매길 때 범위 지정하고 F4번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항공사라고 거기 인수 부분에다가 입력하면 이 범위 자체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절대 참조 영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름 상자를 하는 거예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시사항은 다 끝났으나 여기 있는 출력 형태에 맞춰서 작업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숫자 부분은 천 단위 쉼표를 여기 있는 쉼표 스타일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오른쪽 맞춤을 해도 돼요. 근데 천 단위가 있으니까 여기 쉼표 스타일 한번 눌러주고 공제 마일리지 또한 쉼표 스타일 한번 눌러주면 알아서 천 단위 부호가 찍히면서 오른쪽으로 맞춰지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테두리 하면 되겠죠. 그래서 B4에서 H14까지 범위 지정하고 테두리 여기 있죠. 모든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게 되면 외곽에 있는 테두리는 굵은색으로 가고 안쪽에 있는 것은 실선으로 갑니다. 그 다음 또 첫 줄의 밑에와 맨 마지막에 있는 윗선은 선이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 부분을 영역을 지적하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줄의 밑에 선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윗선이 이렇게 굵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F13, 14 부분을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에 테두리에 대각선 한번, 대각선 한번 이렇게 작업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대각선까지 완성이 된다. 여기까지 작업하면 100점입니다.